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나요? 거기서 나오는 교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던가요? 무지막지한 폭력이 오갑니다. 제가 학창시절에 아마 그것하고 비슷한 분위기였는데요. 참 선생님들을 많이 때리셨어요. 그리고 이게 본보기로 얻어맞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, 도대체? 미셸 푸코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시의 그 교실의 분위기가 지금의 한반도 북쪽 나라에서 벌어지는 공개 처형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.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이유는 길들이기 위해서요. 겁먹게 하기 위해서거든요. 왜 겁먹게 해야 될까요?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잔혹하게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. 이걸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화려한 신체형이라고 불러요. 효과가 매우 큽니다.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.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. 효과가 크겠죠. 하지만 효과가 큰 약은 부작용도 큽니다. 권력이 강할 때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 거예요. 하지만 그 권력에 누수가 일어나서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. 군중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대중이 권력에 맞서서 봉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권력공학적으로,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미셸 푸코에 따르면은 규율 권력입니다. 우리 사회가 바로 이 규율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. 어떤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.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감옥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. 뭐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요?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점령했다는 이유로 되게 처벌을 받을 거예요.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습니다. 실제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회가 마땅히 정해놓은 그 규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권력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어버려요.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.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던가요? 점점 아무리 날뛰던 어떤 사람들도 그 기질적으로 반항적인 사람들도 규율 하나하나의 어떤 그 규율 하나하나를 지켜가다 보면은 잘 길들여진 권력에 순종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거든요. 미셸 푸코가 철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권력이 이와 같이 야만적인 폭력에서 미시적인 통제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한 데 있어요. 나아가 미셸 푸코는 정보화 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나 잘 짚어주는 철학자입니다. 왜 그런 줄 아세요? 미셸 푸코는 권력을 작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라고 봤어요. 사람들을 규율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율을 지키고 무엇을 어기는지를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예전에는 정보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. 아무리 그 강한 권력자라 그래도 일상을 곳곳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? 만약에 작정을 하고 어떤 사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사생활 하나하나, 동선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밝힐 수가 있잖아요. 만약에 그럴 경우가 없기를 정말 바라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수배를 당한다면, 경찰에 쫓긴다면은 아마도
며칠 못 가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. 카드만 정지시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무엇을 쓰는 순간 아니면 돌아다니는 순간 모든 그 권력은 나의 그 행동 하나를 섬세하게 보고 있거든요. 푸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동작 하나가 모든 그 마음만 먹으면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. 뒤집어 보면 권력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갖게 됐을까요? 적은 권력을 갖게 됐을까요? 권력자들도 감시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푸코가 얘기하는 권력은 절대자가 약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이 규율 자체가 사회를 지배하는 누구도 권력자가 아니지만 누구도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그 감옥 같은 사회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.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 삶이 바람직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. 진화도 마찬가지예요. 진화는 적응을 해가지만 진화의 목적은 없습니다.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우리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생활은 옥죄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받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미셸 푸코의 철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는 행복한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일까요?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부시고 진짜 인간다운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꿈꿔야 할까요? 푸코의 철학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. 제 책에 있는 푸코 항목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